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각양각색의 여러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가 뭘 결정했겠냐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던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무엇을 결정했겠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각하를 선택했겠냐, 기각을 선택했겠냐, 인용을 선택했겠냐, 그렇게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는 거죠. 미래의 일이고 또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돌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내릴 수 없는데 여기 이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저는 이 논평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런 늘 어떤 면을 관심으로 보는 거 하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인간은 어떤 행동을 그냥 안 한다는 겁니다.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중대한 사안, 본인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원칙이 인센티브 메터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동기, 본인이 기각 쪽에 서느냐 각하 쪽에 서느냐 인용 쪽에 서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동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겁니다. 현재 좌파 진영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입신 출세일 겁니다. 본인의 퇴임 이후에, 그리고 퇴임 이후에 본인의 출세에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동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저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소위 보수 진영 복수 색채를 갖고 있는 정형식 1961년생 재판관, 조한창 1965년생 재판관, 그다음에 경남 거제 출신의 김복형 1968년생 재판관, 이 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움직일 것인가,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제 버팀돌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서 최소 3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그 낙관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타협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이름들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에는 동기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빈약해 가지고 결국은 처음 가졌던 그런 본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 보는 거죠. 나머지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그러나 법관으로서 보수적인 색채를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 주변의 설득이라든지 본인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또 사람이니까 뭐 100%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형식이나 조환창, 김복형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달린 세 분이 다 서울법대를 나오셨더구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진영에 이름 같이 있지 않으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법리에 대한 해석을 다른 사람의 설득을 받거나 아니면 타협 뭐 이런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될 부분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는 것은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내리는 판단이 국가의 안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타협의 대상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좀 달리 이분들이 아마 끝까지 버팀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이석우 변호사 저하고 분야는 다르고 또 연배도 다르지만 그럼 이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보시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파와 좌파와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절차 위법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어긴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조인의 기초입니다. 법치주의를 뭉개더라도 가겠다는 의도라면 광신의 상태이거나 본질은 중국식 일당 독재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우 변호사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가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기대가 만족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한다면 탄핵 기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지만 그건 이석우 변호사의 판단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여러분들 결정은 보수적 색채를 가진 분들의 그런 행동 동기를 미뤄볼 때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급하게 진행되었던 헌재 변론 과정 그러나 터무니없이 늘어진 평의 과정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인 인간은 의견 충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형배는 본인이 결정된 인용을 밀어붙였을 것이고 정형식이나 김복형이나 조원창 씨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게 맞섰을 것이고 그래서 평의가 그냥 엿가락처럼 계속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수와 진보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보수 재판관이 미쳤다고 이재명에게 붙겠습니까?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위를 볼 때 뭐 저라고 해서 앞니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세 사람의 여러분들 좌파 진영의 그런 재판관들은 본인들의 입신 출시를 위해서 인용 쪽을 확실히 이런 자리를 굳힐 겁니다. 뭐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익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의 세 분은 본인이 갖고 있던 법조인의 경력이나 자존심이나 법리 지식을 미뤄볼 때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탄핵 선고가 4월 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2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50분 정도 뭐 결론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각하가 56% 기각이 39% 인용 혹은 파면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한 분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번 참조를 그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기대하고 달리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죠. 일부 보수 논객들이 그런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가정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김진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재 이미 8대0 합의, 윤 대통령 복귀 시에 레임덕 안이 대드럭이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김진 씨를 보게 되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이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새기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지를 수가 있는데 아마 김진 씨가 지금 60대 후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찌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훈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신이 훈장을 받을 만해야 나이 들어가는 것이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신문사 출신들의 엉터리들이 많은 겁니다. 시중 잡배보다 여러분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8대0이 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고, 구라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기치면은. 그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벼운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건 조심스럽게 전망해야 된다는 거 하고, 자기가 논평을 하지만 뭐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